지금 우리 교재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의 소단원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순열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약간 의외로 최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야. 이게 약간 뭔가 막 복잡한 식이 주어지고 그래프가 주어지더라도 상위권, 최상위권에서 풀 수가 있어, 그거를.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약간 이게 뭐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수를 판단하는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 어쨌든 뭐 진도가 늦지 않고 급하게 마음을 안 먹고 오늘 일단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순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맞추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고쟁이 수업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고쟁이는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톡방에다가. 그러니까는 뭐 PDF 있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 책으로 이렇게 또 풀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책 알아서 구매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2단계, 3단계 문제들 조금 미리미리 최대한 좀 빨리빨리 풀어 놓으시는 게 학기 중에 수업 따라오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현재로 보면은 광주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해요. 수원, 수토와 함께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우의 수가 바로 그 확률과 통계의 기본 약간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좀 열심히 좀 봐놓으셔야 되고, 경화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은 고2 때 확률과 통계를 했고, 지금 2학년 선배들은 확률과 통계를 안 했어요.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근데 안 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그 대신 이제 이과 친구들은 기하라는 과목을 또 추가로 하고, 문과 친구들은 이제 그냥 수원, 수토만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시고, 자, 이 경우의 수는 그냥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딱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뭐 내일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친구하고 이제 나갈 거니까 내가 위에 옷하고 밑에 옷을 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보니까 이제 뭐 상의하고 하의가 있는데, 상의가 5벌이 있고 하의가 4벌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내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느낌상 몇 가지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20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겠지. 왜? 상의 1번에 대해서 하의 4가지가, 2번에 대해서 4가지, 각각 4가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5, 4, 20, 이게 바로 곱하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 방법은 뭐냐면, 자, 옷을 입고 친구하고 만났어. 우리 1층에 푸드코너가 있어요. 푸드코너가 있고요. 자,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갔더니 A 식당에는 메뉴가 5가지가 있고요. B 식당에는 메뉴가 4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내가 메뉴를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어? 20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되겠죠, 이때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듭니까? 아니에요. 20가지입니까? 나 혼자, 친구 같이 말고 나 혼자 메뉴 정하는 방법 몇 가지야? 9가지겠지.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곱의 법칙은 이 두 가지, 상의하고 이 하의의 두 가지의 어떤 그 조건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상위에서도 한 가지 뭔가 내가 선택을 초이스를 해야 되고, 하위에서도 한 가지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에 비해서 합의 법칙은 뭐냐면 둘 중에서 한 가지에서만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A 식당에서 내가 만약에 먹으면 B 식당에서는 내가 안 먹을 것이고, B 식당에서 먹으면 A 식당에서 안 먹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2가지 이상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 이게 이 동시에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야. 수학에서 동시라는 말은 그냥 한 사건 안에 그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느냐 이걸 동시라고 표현하는 거야. 시간적인 개념이 동시에 빵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해. 동시에 일어나면은 고배법칙을 써서 아까처럼 5 곱하기 4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서만 무언가가 일어난다. 식당에서 밥을 초이스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는 각각의 가지수들을 더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겠다.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한번 잠깐 봅시다, 문제. 자, 이쪽 파트가 특징이 뭐냐면 쉬운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오히려 나 이번 시험 100점 안 주고 싶어. 그러면은 함수 아무리 어려운 거 내거나 집합명제 아무리 어려운 거 내봤자 다 풀어낸다고. 학생들 풀어낸 애들이 있어.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 문제는 사실은 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충분히 그 사건의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익히 문제 정도는 쉽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발전 문제들이 꼭 정확하게 풀릴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눈의 합이 4의 배수야. 주사위는 당연히 최고가 6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최대는 얼마까지 나오겠어? 12까지 나오겠지. 그러면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가 있으니까 4의 배수니까 4가 나오는 경우 있고 8이 나오는 경우 있고 1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4가 나오는 경우 A, B 1, 3, 2, 2, 3, 1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충분히 여러분이 했었던 일이 그 정도 수준의 문제니까 쭉 그렇게 계산해서 한번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진다. 딱 느낌상으로 뭘로 가는 거야? 고배법칙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 자, 곱하기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얘들아 어떤 경우들이 있죠? 곱하기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곱하기가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모이면 돼? 짝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려면 항상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냐? 여사건이 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A를 구하라고 할 때 A를 구하는 게 편할지 A가 아닌 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A가 아닌 거를 뺄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해. 경우의 수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바로 뭐냐면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들아 주사위가 3개 있잖아. 그럼 주사위가 3개 있으면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짝수가 하나 이상이면 되니까 짝수가 하나인 케이스가 있고요. 짝수가 2개인 케이스가 있고 짝수가 3개인 케이스가 있겠지. 근데 이게 또 3가지가 아니라고. 왜? 짝수가 하나인데 A, B, C 주사위가 있으면 A가 짝수냐 B가 짝수냐 C가 짝수냐 이게 다 나눠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짝수인 경우를 구하려면 그러한 케이스들을 다 나눠서 내가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짝수가 아닌 거는 뭐지? 홀수지. 그럼 곱해서 홀수는 어떻게 나오지? 모두 홀만 가능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전체에서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구해서 그거를 뭐 해버리자?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발전 문제는 아주 약간 그냥 좀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의 시작이야. 경우의 수에서 항상 다이렉트로 구하라는 걸 구할 거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뺄 거냐.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주사위는 눈의 수가 6이잖아. 그렇지? 일단 주사위가 3개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216가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홀수들만 나오는 경우를 뭐 해버리면 빼면 나머지는 짝수가 되겠지. 홀수들만 나오려면 A에서도 홀수만, B도 홀수만, C도 홀수만이 가능한 거고 홀수는 3개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뭐가 돼요? 27이 되겠죠? 그래서 216에서
27가지를 빼면 189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짝수가 하나 나올 때 짝수가 되는 케이스, 짝수가 2개일 때 짝수가 되는 케이스, 짝수가 3개일 때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다 나눠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연습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 게 사실은 좋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중상 문제로 올라가잖아, 얘들아. 어떻게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은 적어도식으로 풀라고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의 개념을 조금 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의 개념은 뭐냐면 전체에서 구하라는 것이 아닌 경우를 구해서 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라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거는 어떨 때 짝수가 되는 겁니까?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짝수죠? 홀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홀수가 전혀 없든지 홀수가 2개만 나오든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조금 분류를 해보면 자, 총 주사위가 3개잖아. 그러면 홀하고 짝을 한번 봐볼게. 홀이 0개면 짝이 3개예요. 홀이 1개면 짝이 2개입니다. 얘가 2개면 하나가 되고요. 3개면 0개가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사위는 홀수가 3개 있고 짝수가 3개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를 풀기에 아주 편한 어떤 문제야, 사실은. 홀수 짝수 개수가 만약에 뭐 3개, 3개로 3개, 2개 이렇게 달라버리면 케이스바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되는데 3개, 3개 이렇게 되버리면 뭉퉁그려 가면 돼. 뭉퉁그려 간다는 게 뭐냐면 홀수가 3개고 짝수가 3개니까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짝수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짝수인 경우는 홀수가 짝수개면 되니까 여기 있는 이러한 경우하고 이러한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총 4가지의 경우 중에서 2가지의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전체가 216에 대해서 4가지 중에 2가지 해가지고 답은 108가지 이렇게 구하셔도 문제가 답이 돼.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는 홀수 짝수가 뭐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똑같으니까 홀수가 나오는 경우수와 짝수가 나오는 경우수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했을 때 홀짝이 나오는 경우가 모두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큰 가지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도 돼? 구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그러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 한번 구해봐라. 합성함수부터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X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4 하시고요. 3-bx 플러스 2 더하기 6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 hx라고 해볼게요. 그럼 hx라는 거는 뭐냐면 a-4 3-bx 플러스 2배 a-4 더하기 6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가 x축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1차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뭐 사실 이거를 무조건 1차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얘네가 만약에 0이 되면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고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만나지 않을까 얘들아? 당연히 얘가 1차 함수의 꼴을 가지고 있다면 x축하고 안 만날 수가 없겠지. 기울기가 0이 아니라면은 얘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x축하고 안 만나려면 기울기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는 a가 4가 되는 케이스와 b가 3이 되는 케이스로 뭐 할 수가 있어?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4가 되는 케이스, b가 3이 되는 케이스, 자, x축하고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에는 y 절편이 뭐만 아니면 되겠어, 얘들아? 0만 아니면 되겠지.
얘네가 0인데 얘도 만약에 0 돼버리면은 x축하고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y절편이 0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2a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아, a가 1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는 뭐가 되니?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1 되면 절대 안 돼요. a가 1 되는 순간 기울기가 y절편이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x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4인 경우 한번 따져볼게. a가 4인 경우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b는 아무거나 와도 되겠죠. 즉 a, b라고 잡으면 4,1부터 시작을 해서 4,6까지 누가 오더라도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없어?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냐? 6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b가 3일 때야. b가 3일 때는 a가 1일 때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러면 a가 1,3을 제외하고 2,3부터 6,3까지는 가능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5가지가 나오니까 이러한 케이스 얘가 일어나면 a가 4라면 당연히 b는 뭐인 거야? 3이 안 되겠지. b가 3이라면 a가 4는 안 돼. 자, 그래서 a가 4인 경우는 6가지, b가 3인 경우는 5가지가 있다. 여기서 조심할 거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합의 법칙 이퀄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합집합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이렇게 A 집합하고 B 집합이 있다 그러면 A가 되는 경우하고 B가 되는 경우를 더하면은 합집합이 아니잖아. A가 되는 경우를 구하고 B가 되는 경우를 구하고 그 다음에 A와 B의 동시가 되는 경우를 구해서 그거 한번 빼야 되겠지. 맞지? 이 말이야. 첫 번째 여기에서 A가 4일 때 B가 3인 경우 있겠지. 4,3인 경우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있겠습니까? 4,3인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 합의 법칙에서는. 보배 법칙에서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합의 법칙에서는 A 거 내가 따로 구하고 B 거 따로 구할 거거든. 그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A 시장에서 메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거나 B에서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때는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절대 없겠지 그럴 때는. 근데 이제 문제 속에서는 A의 케이스하고 B의 케이스가 겹쳐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합의 법칙을 이용할 때 즉 이거 또는 이거여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그런 계산을 할 때는 A의 집합과 B의 집합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한 다음에 반드시 교집합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A 집합 만족하는 거 6개, B 집합 만족하는 거 5개, A와 B의 교집합 4,3 1개, 11개에서 1개를 빼서 답은 몇 개? 10개가 돼야 된다. 이 정도 문제면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경우의 수는 얘들아, 경우의 수 2가지가 있어.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 법칙은 뭐 A 또는 B 이렇게,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A and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곱의 법칙은 그냥 곱하면 돼요. 조심할 거 없어요. 근데 합의 법칙은 반드시 뭘 생각을 해야 돼? 합집합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A가 되는 경우하고 B가 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골라내는 게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A 구하는 거 B 구하는 거 별거 없다고. 알겠지? 뭐 이런 느낌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알겠지?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2의 배수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봐라. 몇 가지냐 이렇게 나온다고. 쉽게부터 가볼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2의 배수를 A집합이라고 하고 3의 배수를 B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니까 2의 배수 구하고 3의 배수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안 되겠잖아. 왜?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는 6의 배수인 공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A집합인 2의 배수 더하기 B집합인 3의 배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에서 6의 배수를 반드시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A와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모두 몇 개냐보다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낼 거면 이렇게 낸다고.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낸다고.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아니라고, 그럼 아닌 거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맞는 거를 구한 다음에, 즉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구한 다음에 100에서 그거를 빼면 당연히 아닌 거가 나오겠지. 알겠지? 이게 바로 6번의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이 몇 가지 패턴만 연습을 좀 하시고 계산하시면 한 중상 난이도까지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 이상 거는 좀 이제 더 스킬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것까지만 좀 갖추시고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장미 8송이 카네이션,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다.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아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봐야 돼. 사실 물론 기말 부분이니까 시간을 지금 뭐 많이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프린트 정도는 하여튼 열심히 풀어보세요. 스토리만 잘 이해하시면 돼. 자,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꼽잖아. 선생님은 약간 일단은 가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이게 큰 가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A 꽃병에 꽂을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장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가 있어? 백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A에다가 장미를 꽂았다면은, 그러면은 B에다가는 카네이션하고 뭘 꼽는 거야? 백합을 꽂을 거잖아. 근데 카네이션이 6개가 있고, 백합이 8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송이를 고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10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백합이 일단 많으니까, 백합을 이렇게 9개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8,1이 되면은 딱 좋은데, 조심할 게 뭐냐면, 카네이션은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냐? 6,3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카네이션을 만약에 택한다. 카네이션을 택하면, 장미하고 백합입니다. 그러면, B에다가는 자, 장미하고 백합이 되는데, 장미하고 백합은 둘 다 8송이가 있기 때문에 1,8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1까지가 모두 가능하겠지. 백합 같은 경우는 백합을 많이 꼽는다고 하면은 카네이션하고 뭐 하겠어? 장미하고 카네이션을 꼽아야 되니까 장미하고 카네이션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 1번 케이스하고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6가지, 여기에서 8가지, 여기에서 6가지가 나와서 합치면은 20가지의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풀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러한 시행을 3번 하겠다. 첫 번째 적힌 숫자를 A, B, C라고 순서대로 했을 때 얘가 짝수가 되면 좋겠어. 그러면 A 더하기 BC가 얘들아 짝수란다. 자, 짝수가 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잖아. 그치? 홀수 개수가 짝수개가 돼야 짝수가 되니까 일단 얘는 A, B, C를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 친구하고 얘하고 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A가 짝일 때 BC가 짝인 케이스가 있고요. A가 홀일 때 BC가 홀인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A가 짝이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뭐가 있겠니? 1부터 5까지니까 1, 3, 5 홀수가 3개 있고요. 짝수는 2개 있네. 그러니까 2 곱하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C의 곱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C의 곱이 짝수가 된다라는 거는 얘들아 곱했을 때 짝수가 되기가 쉽니? 홀수가 되기가 쉽니? 짝수 되기 쉽지. 그쵸? 그래서 짝수를 구하라는 거는 짝수가 되기 쉽다라는 건 짝수가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거든. 아까 우리 주사위 3번 던질 때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했어? 전체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버렸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전체에서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구해서 빼자 이런 얘기고, 전체라는 거는 B나 C가 1부터 5까지니까 당연히 5, 25가지가 전체 경우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B도 홀수가 돼야 되니까 3가지가 있을 것이고, C도 홀수가 돼야 되니까 3가지가 있고, 3, 3, 9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다. 몇 가지 되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2하고 여기는 16이니까 16이니까 답은 32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홀 되는 경우는 홀은 뭐 간단해요. A가 홀이니까 3 곱하기 하시면 되고, BC가 홀이 되기 위해서는 B도 C도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B가 홀수가 되는 경우 3가지, C가 홀수가 되는 경우가 3가지니까 27가지가 된다. 합치니까는 59가지의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 이거 꼭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짝수를 구하라 그러면, 짝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짝수 구하라 그러면. 홀짝이 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수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서 빼버린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5, 25에서 홀수가 3개니까 3, 3, 9가지를 뺀 이러한 과정은 정확하게 좀 익혀 놓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홀짝 관계에서 짝수 구하라는 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마이너스 홀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꼭 내가 스스로 몸으로 정확하게 체득을 해야 돼. 그때 가서 하려면 안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헷갈려요. 자, 어느 고등학교 방과후가 있습니다. 방과후는 학교에서, 자, 1교시에는 강좌가 2개가 있고요. 2교시는 3강좌가 있고요. 3교시에는 4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개설된 9강좌 중에서 2강좌를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생각이 얘들아, 이렇게 생각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2강좌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큰 가지를 먼저 정하는 거야. 즉, 몇 교시 거를 들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 1, 2교시 거 들을래? 1, 3교시 거 들을래? 2, 3교시 거 들을래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지. 맞죠? 그리고 한 교시에는 한 강좌만 수강할 수 있으니까 1, 2를 선택했다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니까는 6가지의 경우수가 될 수가 있고요. 1, 3가지라고 한다면 2 곱하기 4가 되니까 8개가 되고요.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지가 돼서 합치면 26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다음 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얘 항이 2개죠. 여기 항이 3개잖아. 그렇지? 그럼 2개 곱하는 거 이거 뭐 6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왜 그러냐면 XA, XB, XC, YA, YB, Y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3개고 얘가 2개니까 여기서 앞쪽에서 6개가 생기는 거고요. 뒤쪽에서도 2개니까 4개가 생겨서 총 10개의 항의 개수가 생긴다. 여러분이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되냐면, 항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동류항이 생기면 걔는 한 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동류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체크하면 되는데, 동류항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벳이 다르면 절대 생길 수가 없죠. 동류항이 생기려면 알파벳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거 조심하면 돼? 이런 거 조심하면 돼. A-B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는 항이 몇 개 생기니 얘들아? 3개 생기겠지. 그쵸? 여기서는 항이 몇 개 생기죠? 6개 생깁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CA니까. 맞죠?
그래서 3가지, 6가지를 곱해서 18가지의 항의 개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이 발전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오는데 발전 문제 볼게요. 자, 이 친구를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A를 포함한다. X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거든? 얘들아, A를 포함한다나 A를 포함한다. X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부문집합을 구하는데 얘가 반드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야. 선생님이 부문집합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죠? 누가 반드시 들어간다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선택권이 없는 애는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 어차피 너는 선택권이 없으니 선택권이 있어야 경우의 수에서는 영향이 있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A를 포함한다라는 거는 A는 그냥 없다 생각하면 돼. 없다. 무시해버려. 왜? 없다 생각하고 얘네를 가지고 만든 거에다가 A를 다 모아놓는데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A 빼면 얘는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경을 충분히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X를 포함하지 않는다. 마찬가지겠지. 포함하지 않으면 아예 빼버리면 되겠지. 얘는 그냥 없다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18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보면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72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한번 하면은 이렇게 돼요. 2의 얼마니? 2의 세제곱 곱하기 9, 8의 7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중1 때 배웠잖아. 여기다가 뭐 하라고? 일식을 더해라. 그치? 그래가지고 4, 3, 12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였다. 여기다가 왜 일식을 더했냐라고 보면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얘는 이제 3의 0제곱으로 보시면 돼. 여러분 어차피 이제 뭐 그 지수 배울 거니까 1은 무조건 무언가의 0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게 이제 이런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70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 했다는 거는 소수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약수라는 거는 얘들아 뭐냐면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는데 그냥 이 하나만 가지고 와도 되고 이 2개 가지고 와도 되고 이 하나에다가 3 2개 가지고 와.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곱해져서 서로 다른 숫자들이 나오는 게 바로 약수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2가 3개 있어. 2가 3개 있으면 경우의 수에서는 2가 3개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일까? 3가지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왜? 1개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할 수 있고 3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이 바로 뭐냐면은 얘를 선택하지 않은 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플러스 1 했단 말이지. 그치? 그 플러스 1이 바로 뭐냐면은 선택하지 않는 케이스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를 보면 2를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고요. 3을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3가지가 있으니까 4, 3, 12, 12가지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약수의 총합인데 약수의 총합은 뭐냐면 이거를 모두 더해봐라 이 얘기야. 이걸 모두 더해봐라. 그럼 이거를 모두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을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A. 그러면 1 곱하기 A에다가 이거를 더하는 게 A야. 알겠지? 이거를 더하는 게 A야. 이렇게 더하는 게. 그러면 1 곱하기 A에다가 2 곱하기 A에다가 2의 제곱 곱하기 A에다가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A를 모두 더한 게 바로 이거 전체 값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공통인수를 여러분이 묶어내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친구가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1 더하기 2에서 2의 세제곱까지를 더한 거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약수의 합이다 이런 얘기야.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떤 n을 갖다가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n제곱 곱하기 3의 m제곱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 곱한 거,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고요. 약수의 총 합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해서 2의 n제곱까지의 여기에다가 3의 0제곱, 3의 1제곱 해서 3의 m제곱까지의 합을 곱한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얘야.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얘가 되는 거고, 얘하고 3의 제곱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얘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수학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뭐 알고 있는 대로 충분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약수의 총합도 좀 여러분이 알면 좋겠네. 12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66이다. 그럼 10이라는 거는 2가 2번에다가 3이 한 번 있는 상태에서 n이니까 2의 2n 곱하기 3의 n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이만큼이 지수니까 여기다가 1씩 더해야 되니까 요렇게 된 게 6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또 이거를 막 곱해가지고 n에 관한 제곱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 있는 n들은 다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66을 갖다가 적당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고 n에 뭐가 들어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답이 어느 정도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면 되겠어요? 5가 되면 되겠다라는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자, 3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가 A개 5의 배수의 개수를 B개라고 하자. A 더하기 B 구하라. 이런 거 봐봐. 300을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자, 2가 2개 있고요, 3이 하나 있고요, 5가 2개 있습니다. 짝수의 개수를 A개, 5의 배수의 개수를 B개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냥 이 생각을 해.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그것이 아닌 거를 구하는 게 더 많다 생각해. 그냥 아예.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에서 홀수를 빼버리면 돼. 그냥. 맞지? 왜 그러냐면 항상 짝수보다는 뭐가 편하니까? 홀수가 편하니까. 그럼 전체가 몇 개가 되겠니? 2, 1, 2니까 3, 2, 3 이렇게 되겠지. 전체에는 18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수는 몇 개죠? 홀수는 얘가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홀수끼리만 곱하면 홀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2, 3은 6. 18에서 6을 빼니까 A 값은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5의 배수를 구하라. 전체에서 5가 안 들어간 상태로 구한 것만 빼면 나머지는 5의 배수가 되잖아.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거야. 얘들아, 5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수를 몇 개로 나눠야 돼? 2개로 나눠야 돼. 왜? 5가 1개 들어가서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5가 2개 들어가서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다이렉트로 그 무언가 값을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에서 그거 아닌 거 빼버리면 돼.
아닌 거 구하는 거 너무 쉽거든. 왜?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5가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8에서 5가 아닌 거 3, 2는 6, 6개 빼면 12개가 바로 5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의 배수가 12개, 짝수도 12개, 답은 24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짝수도 아까 말한 대로 짝수도 2가 들어가면 짝수잖아. 그치? 여기는 뭐 사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 뭐 사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뭐 2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2가 2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것보다 항상 전체에서 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로마.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고 했으니까는 P를 거친다. 뭐 3개가 있고요. 뭐 여기 2개 있으니까 6개다. 뭐 이런 얘기죠. B로 간다. A에서 B로 간다라는 거는 윗동네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랫동네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쵸? 그래서 윗동네 가는 방법은 6가지가 되고요. 아랫동네는 2하고 4니까 8가지야. 항상 이렇게 얘들아 합을 쓸 때는 뺄 거리가 있나 없나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약간 지독하게 이거 생각을 해야 돼. 항상 합은 뺄 게 있나 없나. 알겠어? 근데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에서 겹쳐지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없고 답은 1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A, B를 왕복한다.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 왕복이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결론은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당연히 다르죠. 왜? P를 먼저 지나서 이렇게 가느냐하고 마지막에 P를 지나냐고 다른 경우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 3에 6, 6가지에다가 여기는 8가지니까는 48가지가 있고요. 빨간색이 48가지죠. 그치? 여기는 마찬가지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얘도 48가지가 돼서 96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서 여기 봐봐. 590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는 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C, D를 각각 통과해서 B로 가는 길잡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C, D를 각각 통과한다고 했어. B로 가는 길잡이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승기하고 송이가 가는 거고, 승기가 만약에 일로 간다면, 송이는 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래야 C, D를 다 통과하는 상황이 되니까. 승기가 만약에 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송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반드시. 맞습니까? 그래서, 자, 빨간색을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파란색을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한번 계산해보면, 빨간색 승기가 이렇게 가는 방법은 6가지에 대해서, 여기도 6가지니까 36가지가 되고, 얘도 뭐 똑같은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72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쌤이 여기서 업그레이드 문제 하나만 더 추가시킬게요.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 6가지, 여기 6가지가 12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그치? 맞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 수는 6가지, 12가지야. 그런데 C, D 사이에 여기에 도로를 건설할 거야. 도로를 건설해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100가지 이상이 되게 하려면 도로를 최소한 몇 개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도로를 X개 건설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그러면 이게 건설되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A에서 C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고요.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6가지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되냐?
3 곱하기 x 곱하기 3이니까 얘는 9x가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2니까 4x가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다 합치면 13x 더하기 12가 10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얘 넘어가면은 88입니까? x라는 친구는 13분의 88이니까 얼마니? 7? 인가요? 아니 6 점 얼마 되겠네. 그래서 x가 6 점 얼마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도로는 몇 개? 7개의 도로를 완성해야 된다.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이 느낌만 가지면 됩니다. 얘들아 2y하고 3z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2y하고 3z가 있으면 2y에는 y가 1, 2, 3 자연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얼마씩 커지죠? 2씩 커지죠. 그쵸? 1이면 2, 2면 4 이렇게 2씩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는 내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점프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z는 1, 2, 3이 들어갈 때마다 얼마큼씩 점프하게 돼 있어? 3씩 점프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큰 거를 먼저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순서상이라는 거는 얘네들은 무조건 누구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1보다는. 그쵸?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z가 1이라고 한번 해보면 x 더하기 2y가 뭐가 됩니까? 7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y에다가 1, 2, 3 순서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y가 만약에 1이면 얘는 5가 되겠지. 2면 얘는 뭐가 돼? 4니까 3이 되겠지. 그쵸? 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얘는 2개씩 줄어. 왜? 얘는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3개가 되면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z가 1일 때는 총 몇 가지가 있냐? 3가지의 경우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z가 만약에 2란 얘기는 x 더하기 2y가 얘가 6이니까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y가 1이면 얘는 2가 되면 되겠죠. 얘가 하나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2개씩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될 수가 없겠지. 몇 가지만, 한 가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총 가지수는 몇 가지? 4가지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큰 친구를 갖다가 뭐 해서 이렇게 기준 잡아가지고 나머지 2개를 그것도 큰 거부터 또 기준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여기 봐봐요. 1,000원, 5,000원, 만원 세 종류의 지폐가 있다. 이들 지폐를 적어도 한 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말한 자연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한 장 이상 무조건 사용해야 돼. 34,000원짜리 이어폰을 사려고 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그러면 34,000원을 내가 만들 건데 만약에 얘가 3장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3장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최소한 한 장씩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4,000원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결론적으로 자, 얘를 갖다가 x, 얘를 y, 얘를 갖다 z라고 한번 해보면 z가 2장일 케이스하고 z가 한 장의 케이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자 1000x 더하기 5000y가 3만, 얘가 2만원을 가져갔으니까 14,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1000으로 나누면 x 더하기 5y가 14가 되는 이러한 경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y가 뭐 1이면 내려와 y가 1이면 5니까 얘는 9가 되면 되고요. y가 2면 얘가 1씩 커질 때마다 얘는 얼마큼씩 빠지는 거야? 상대방의 개수만큼 빠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5씩 빠지니까 얘는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익히고 나면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돼요. 내가 1 커질 때마다 난 상대방 개수만큼 빠지는 거야. 얘가 3일 때는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z가 1일 경우는 x 더하기 5y가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뭐부터 가능하겠어? 얘가 1일 때
얘가 1이면 얘는 19가 될 것이고 2면 5씩 빠지니까 3이면 5씩 빠지니까 4면은 4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하고 이렇게 네 가지 합쳐서 몇 가지? 6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 10개가 있어요. 구별되지 않는 공입니다. A, B, C 3명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한다. A가 3개만 받도록 나누어주는 방법을 한번 구해봐라. A가 3개만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B 더하기 C가 몇 개를 받는 거니? 7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가 3개만 받는다고 했으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보다는 A가 3개 이하 받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와. A가 3개 이하 받으면 A가 3개 받을 때, 2개 받을 때, 1개 받을 때, 0개 받을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맞죠? 얘는 근데 A가 3개 받는다고 했으니까 A 3개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한 개의 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경우의 수에서는 단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개의 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하고 있을 수 있다는 당연히 상황이 다르니까 계산이 달라지니까 아무리 바빠도 단조건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뭐 못할 수 있으니까 얘가 0이면 7 이렇게 하면 되겠지. 1이면 6이고 그럼 쭉 내려가서 7이면 0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0부터 7까지가 모두 몇 가지?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은 얘들아 별표 5개 쳐놔. 1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5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1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자, 거스름돈을 내는데 지불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야. 지불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00원을 내겠다라는 거야. 100원을 내는 거는 1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도 있고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도 있겠지. 이거를 두 가지로 계산하는 게 지불 방법이야. 알겠니? 지불 금액은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2개 내는 거를 몇 가지로 보는 거야? 한 가지로 보는 거겠지 당연히. 똑같은 100원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고요. 지불 방법의 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자, 100원짜리가 3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4개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어 얘들아. 1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되는 거야. 왜?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안 내는 것까지 쳐야 돼. 알겠지? 3 곱하기 얘도 3이 되겠죠. 얘는 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빼줍니다. 이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100원짜리를 안 냈는데 10원짜리도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고 모두 다 안 내는 케이스야. 모두 다 안 내는 케이스는 0원을 지불한 건데 0원을 지불했다라는 거는 제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빼주면 되니까 45에서 1 빼니까 44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 약수 개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플러스 1 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빼기 1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불 금액은 얘들 한번 잘 봐봐.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어떻게 푸냐면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합칩니다. 알겠어요? 합치면 얼마죠? 340원이야. 자, 340원이고요. 이거를 뭘로 나누냐? 최소 단위 금액으로 나눠. 최소 단위 금액이 10원이잖아. 그렇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10으로 나누면 몇 가지가 되냐? 3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죠?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문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냐라고 나에게 물어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40이라는 거는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나누기 10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15원 낼 수 있어 없어? 15원은 못 내요. 왜? 최소 금액이 얼마니까? 10원이니까. 이르 단위가 있는 금액들은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10으로 나눈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의미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34가지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최소 금액이 10원이니까 10원, 20원, 30원, 40원에서
340원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34가지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 낼 수 없는 금액을 빼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낼 수 없는 금액이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10원 낼 수 있지. 20원 낼 수 있고 30원 낼 수 있고 40원 낼 수 있어. 방법이 아니라 그 돈만 낼 수 있으면 돼. 40원 낼 수 있죠. 10원짜리 4개 내면 되니까. 50원 낼 수 있죠. 왜? 50원짜리 하나 내면 되니까. 60원 낼 수 있죠. 50원 하나, 10원 하나 내면 되니까. 그래서 10원짜리가 이렇게 4개가 되는 순간 50원짜리 하나하고 이어달리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건 바꿔볼게. 얘를 선생님이 3개로 한번 해볼게. 3개. 3개로 하면 여기가 총 330원이 되고요. 얘는 33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이 33가지냐? 그렇지가 않다고. 이제는 뭐를 못 내는 거니 얘들아? 10원짜리 4개를 이용해야 되는 금액은 못 내는 거야. 즉 40원은 못 내는 거야. 맞지? 또 얼마를 못 내? 그러면 90원을 못 내는 거야. 90원을 내려면 5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4개가 필요하니까 10원짜리 4개가 반드시 필요한 금액들은 못 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40원 못 내고요. 90원 못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원, 190원, 240원, 290원, 340원이 그 다음인데 330원까지가 맥시멈이니까 너는 안 들어가겠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낼 수 없는 거 이렇게 6가지는 내가 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6가지를 뺀 27가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동전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가 있고 지불 금액의 수가 있어. 지불 방법의 수는 각각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곱하기 해주고 빼기 1. 왜 빼기 1? 다 안 내는 경우, 0원 내는 경우는 빼야 되니까 여기 있죠? 0원 내는 거 제외한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 읽어봐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0원 내는 것도 내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따위로 써놓을 수가 있다고. 어디 엿먹이려고 그냥. 왜? 이런 거 잘 안 읽어봐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 평상시 풀던 대로 풀어. 경우의 수는 단어 하나 차이가 완전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이 단조건을 반드시 보셔야 돼.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사실 하면은 문제의 소지는 생겨. 아, 0원 내는 게 돈 지불하는 거 사실 아니잖아 사실적으로. 그렇게 한 선생님들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조건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지불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끝나요. 자, 지불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 금액 최소 단위.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낼 수 없는 걸 여러분이 카운트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쌤이 조건 하나만 더 바꿔서 해볼게요. 이거 한 번에 확실히 가야 돼. 얘는 이번에 얘가 없어.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얘는 200원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총 240원이 되고요. 10으로 나누면 24가지를 내가 낼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럼 낼 수 없는 게 뭐를 낼 수 없어요? 50원짜리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돈은 못 낸다고. 즉 얼마가 되는 거니? 50, 60, 70, 80, 90을 못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50 찡찡찡해서 190까지 못 내는 거지. 그 다음에 250인데 250은 240이 안 들어가니까 빼고 이만큼 10가지를 못 내니까 10가지를 빼서 14가지가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색칠하기 한번 잠깐 봅시다. 아, 이 색칠하기는 얘들아,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할게. 색칠하기 문제는 중학교 때도 이제 이걸 여러분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많은 면하고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됐었어. 알겠지?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99번 한번 보겠습니다. 599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에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오케이, 알겠어. 나 그러면 A한테 5개 이렇게 할 거야. 왜?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 여기다가 4가지 이렇게 할래 했어.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되겠니? C는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아니면 되잖아. 인접해 있으니까 얘는 3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몇 가지가 되죠? 얘하고 얘가 아니면 되니까 얘도 3가지가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야. 여기서.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길까? 잘 봐봐.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됐죠? 여기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B하고 D가 다른 색이라면 여기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왜? 3개하고 모두 접해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만약에 B하고 D가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얘네 둘이는 접해 있지가 않으니까 같은 색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그때는 3가지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계산하다 보면 마지막에 두 곳이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 따라가지고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흐름만 따라와 보세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 한번 해보자. 자, 이 문제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여기는 5가지 하시면 돼요. 그냥. 맞죠? 그 다음에 C나 D 얘부터 할까? 얘 4가지 하시면 되겠지. 얘만 아니면 되니까. 얘는 몇 가지 하면 되겠어? 3가지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하고 얘 아니면 되니까 2개 아니면 되니까 3가지 하면 되고 얘는 마찬가지 얘하고 얘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 하면 되겠지. 여러분이 카운터 하는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문제가 안 생겨 얘는. 그치? 그래서 익히 9번 문제 같은 경우 풀 때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있는 599번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 자, 599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한번 해볼게. 자, 누구부터 해볼까? 얘부터 해볼까? 그럼 여기 5가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어디 해볼까? 여기 해볼까? 그럼 여기 몇 가지?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해볼까? 여기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 3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여기도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다시 여기는 얘하고는 접한 게 아니야. 점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변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도 얘만 아니면 되니까 4가지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왜?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다른 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니네가 학교 선생님이야. 니네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익히 문제 같은 케이스를 내겠니? 발전 문제 같은 케이스를 내겠니? 어차피 이 문제 한 문제밖에 못 내잖아. 그치? 오늘 뭐 맨 앞에 뭐 1번짜리 문제를 낼 거면은 익히 문제 같은 걸 낼 수도 있겠지. 근데 색칠하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의 문제를 내겠지. 왜? 헷갈리라고. 학교 시험에는 보통은 이 발전 문제 같은 이런 케이스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권하냐면 어차피 색칠하기 문제 한 문제 나와. 알겠니? 한 문제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자, 이 문제도 얘들아 풀어볼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여기 27에다가 여기 20이니까 540까지가 나와. 알겠지? 근데 이 문제도 같은 색깔하고 다른 색깔로 나누어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같은 색깔 다른 색깔 나누어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로 먼저 갔다가 얘부터 다시 올게. 자, 우리가 아까 여기 2를 내가 결정할 때 여기 있는 D하고 B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내가 알아서 몰랐어. 헷갈려. 그래서 결정을 못한 거야. 그래서 나누겠다. 어떻게 나누겠다는 얘기냐면은
자, 첫 번째. D하고 B가 같은 색깔인 케이스하고 D하고 B가 다른 색깔인 케이스. 이렇게 같은 색깔과 다른 색깔로 나누는 거는 어떤 걸로 나누냐면은 이렇게 인접해 있지 않은 친구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무조건 B, D로 안 하고 C하고 E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니? 인접해 있지 않은 두 개만 다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그러면 A가 5야. 5 곱하기. 그 다음에 D는 4야. D가 내가 4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D를 4라고 하면 잘 들어봐. D를 4라고 하면 D하고 B는 같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1 되는 거야, 그냥. 왜? B는 D를 따라가야 되니까. 알아듣겠지? 같은 색깔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가 아니까 세 가지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같은 색깔이니까 얘도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결정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네가 달라. 여기가 달라. 그러면 처음에 5, 그 다음에 얘 4, 얘 4,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고 해볼게요. 두 개가 다르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안 되고 인접해 있으니까 얘하고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 둘이가 다르니까 얘도 하나, 둘, 세 개가 안 되니까 두 개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5, 4, 20에다가 여기 9니까 180. 여기 20에다가 얘는 3, 4, 10이니까 240 해가지고 300, 400, 20이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도 보면 선생님이 지금 그냥 막 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를 선생님이 니네 둘이를 한번 나눠볼게. C2가 같은 경우하고 C2가 다른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자, C2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가 5 들어가고 여기가 4. 그러면 너는 1 되겠지. 같은 경우니까. 그러면 너는 2개 아니면 3. 너는 이게 같으니까 너하고 너만 아니면 되니까 얘도 3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 개념이 되겠죠. 자, 만약에 얘네 둘이가 다른 경우다라고 하면 얘는 5예요. 얘는 4야. 그러면 너는 3 하자. 그 다음에 너는 얘하고 얘 아니면 되니까 3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너는 여하고 너가 아니면 되는데 너하고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다르다고 했으니까는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 한번 봐봐. 이만큼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보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를 묶으면 1 더하기 2가 돼서 결론에 이 마지막 3하고 여기 3이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쌤이 지금 뭔 소리 하려고 하냐면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풀다가 그냥 막 풀다가 막히네? 다시 빽해가지고 나누는 거보다 다시 선생님이 어떤 경우는 나눠서 풀고 어떤 경우는 나누지 않아야지를 사실 선생님이 한번 좀 이렇게 분류해 보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진짜 모든 문제지의 색칠하기를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 선생님이 한번 한 3년 전에 웨비나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려고. 근데 없어. 이게 약간 규칙이. 그래서 쌤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자, 그냥 막 풀 수 있는 것도 나눠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눠서 푸는 거는 당연히 나눠서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풀다 보면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차라리 가다가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다시 빽해서 나누는 것보다 처음부터 차라리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 연습을 하자? 그냥 나눠서 푸는 연습을 하자. 시간 어차피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게 풀면은 그냥 풀든 나눠서 풀든 무조건 뭐 할 수 있으니까 풀 수 있으니까 포인트가 그거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막 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봐야 돼. 브레이크 걸리는 경험을 내가 쌓아야 돼.
근데 경험이 쌓이는 거는 뭐냐면 얘네 다 결정하고 얘를 결정할 때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 두 가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는 그냥 우리는 선생님이 그렇게 딱 마무리 짓고 나서 선생님의 수업 받은 식으로 단 한 번도 색칠하기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색칠하기가 의외로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눠서 풀자. 왜? 시간이 내가 조금 뭐 한 10초, 20초 걸리더라도 뭐 하는 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그 문제 나오면은 오히려 반가운 거야. 왜? 어떻게 해야지 헷갈릴 게 아니라 그렇게 풀면 무조건 답이 나오니까.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란순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붙여가지고 하고 다음 시간에 순열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